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눈앞 글씨가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나이 들면 눈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노화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연구실에서 수백 명의 시니어분들을 만나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0대인데도 50대처럼 선명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반대로 60대인데 80대만큼 시야가 흐린 분들도 계셨고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생활 속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 중 78%가 시력 저하를 노화 탓으로만 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중 절반 이상이 잘못된 자세와 눈 관리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단 3주에서 4주만 습관을 바꿔도 뻑뻑함이 줄고 초점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나니 이건 정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눈 좋아진다는 광고가 정말 많죠. TV 켜면 영양제, 인터넷 보면 운동법, 어디를 가도 뭔가를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헷갈려 하시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시게 돼요. 오늘은 그런 유혹들을 잠시 내려놓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본 것들, 연구 데이터로 확인된 것들만 전해드릴게요. 저는 30년 동안 노안과 황반 기능 저하를 연구해온 박사 강희연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천장이 흐릿하게 보이는 느낌, 저녁에 TV 자막이 겹쳐 보여서 집중이 안 되는 불편함, 마트에서 가격표 읽으려고 자꾸 눈을 찡그리게 되는 그 답답함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손자, 손녀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으려면 핸드폰을 멀리 들어야 하고 신문 작은 글씨는 아예 포기하게 되고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노화보다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눈이 침침해지니까 외출하기도 무섭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결국 집에만 있게 되더래요. 그러다 보니 우울감까지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눈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 직접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외숙모가 계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딱 기억나요. 나이가 들면서 글씨가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밤마다 눈이 뻑뻑해서 자주 깨곤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무겁고 눈물이 말라서 눈을 뜨기조차 힘들다고 하셨어요. 작은 글씨는 겹쳐 보이고 마트에서 가격표를 읽을 때마다 괜히 사람들 눈치도 보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약 봉지 설명서는 아예 읽기를 포기하셨고요. 더 힘들었던 건 손주들이 보낸 카톡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였대요. 확대해서 봐도 글자가 흐릿하니까 답장하기도 미안하고 전화하자니 괜히 손주들 바쁜 것 같고 그렇게 연락이 뜸해지더래요. 외출할 때도 계단이 무섭고 차 타고 가다가 간판 글씨가 안 보여서 내릴 곳을 놓친 적도 여러 번이래요. 그러다 어느 날은 집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순간 정말 무섭더래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셨대요. 그때 외숙모는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었는데요. 하루에 5분씩 눈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고 엎드려 자던 잘못된 수면 자세를 고치고 핸드폰 볼 때 목이 앞으로 나오는 자세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했죠. 처음엔 귀찮고 별 효과 없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하루 이틀 해보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조금씩 편해지더래요. 몇 주가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느끼던 뻑뻑함이 절반 이상 줄었고 저녁에 TV 자막을 보는 것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마트 가격표도 예전보다 잘 보이고 손주 카톡도 확대 안 하고 읽을 수 있게 됐대요. 제일 좋았던 건 외출할 때 자신감이 생긴 거래요.
계단도 무섭지 않고 버스 간판도 잘 보이니까 활동 반경이 넓어지더래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시야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시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뒤에 나올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눈 건강을 망가뜨리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시력을 흐리게 만드는 일상 속 위험 요소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이 뻑뻑하고 침침한 느낌부터 얘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이건 눈 건조가 시작됐다는 아주 중요한 초기 신호입니다. 눈물층이 얇아지면서 각막 표면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국내 보건기관 조사에서 노안이 진행된 분들의 약 65%가 안구 건조 증상을 함께 겪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더 심각한 건 이 상태를 방치하면 각막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염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69세 정현호님은 눈이 자꾸 피곤해져서 TV를 30분 이상 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붙어 있는 느낌이 들고 낮에도 계속 눈을 깜빡이게 되고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나더래요. 이게 다 건조 신호였던 거죠. 그래서 따뜻한 수증기로 3분에서 5분 정도 눈을 덮여주고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미온 찜질을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뜨거운 온도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찜질 후에는 인공 눈물을 한두 방울 넣어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정현호님은 이 방법을 2주 정도 하셨는데 눈 뜨는 게 훨씬 편해지고 TV도 1시간 넘게 볼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침마다 눈이 뻑뻑하게 느껴지는 편인가요? 다음은 자세 이야기인데요. 고개가 1cm만 앞으로 나와도 목 주변 부담이 약 4kg에서 5kg씩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머리 무게가 보통 4kg에서 5kg 정도 되는데 고개를 앞으로 내밀면 그 하중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국내 노년층 자세 연구에서 목과 어깨 긴장이 눈 피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결과가 보고됐어요. 목 근육이 긴장하면 혈류가 막히고 그러면 눈 주변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도 줄어들거든요. 72세 조혜성님은 스마트폰을 하루 2시간 이상 보다 보니 거북목이 심해져서 시야가 흔들리는 느낌까지 받으셨대요. 처음엔 어지럼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목 긴장 때문에 눈 근육까지 영향받은 거였어요. 게다가 두통까지 자주 생기고 어깨가 돌처럼 굳더래요. 이럴 땐 정면 보기, 턱 당기기, 어깨 열기 자세를 하루에 3번만 유지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자기 전에 한 번만 해도 효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으세요. 그 다음 턱을 살짝 당기면서 목 뒤가 길어지는 느낌을 받으시고요. 어깨는 뒤로 살짝 젖히면서 가슴을 열어주세요. 이 자세로 10초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단 갑자기 목을 뒤로 꺾는 동작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조혜성님은 이 동작을 매일 하시면서 2주 만에 시야 흔들림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개가 앞으로 나와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수면 자세예요. 엎드려 자면 얼굴과 눈 주변에 직접적인 압력이 몇 시간 동안 계속 올라갑니다. 베개나 이불에 얼굴을 묻고 자면 눈꺼풀과 안구가 눌리면서 안압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해외 생활 습관 연구에서도 엎드려 자는 자세가 눈 압력 상승에 영향을 주고 녹내장 위험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65세 노지미님은 평생 엎드려 자는 습관 때문에 아침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렸다고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한 30분은 지나야 시야가 조금씩 맑아지는데 그 시간이 너무 답답하더래요. 세수하고 아침 준비하는 동안 계속 불편하고요. 게다가 한쪽 눈이 다른 쪽보다 더 침침한 느낌도 들었대요. 알고 보니 주로 오른쪽으로 엎드려 자셔서 오른쪽 눈에 더 압력이 갔던 거예요. 옆으로 눕더라도 목이 틀어지지 않게 작은 베개로 지지해 주시면 좋아요. 베개 높이는 주먹 하나 정도가 적당하고요.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낮으면 목이 꺾여서 똑같이 안 좋습니다. 갑자기 자세를 완전히 바꾸면 잠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천천히 적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2주 지나면 익숙해지세요. 노지미 님도 처음엔 힘들어 하셨는데 3주 후부터는 아침 시야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턱을 괴는 습관도 큰 문제예요. 식탁에 앉아서 턱을 괴거나 TV 보면서 팔걸이에 팔꿈치를 대고 턱을 괴거나 책상에서 턱을 괴는 분들 많으시죠? 턱을 괴면 목과 어깨의 긴장이 얼굴을 거쳐 눈 주변까지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생활 습관 연구에서 턱 괴기는 안면과 목 긴장을 30% 이상 증가시키는 행동으로 분류되거든요. 67세 문성환님은 식사 후 습관적으로 턱을 괴는 버릇 때문에 오후마다 눈이 뻑뻑해지고 초점이 흐려졌다고 하셨어요. 점심 먹고 나면 꼭 눈이 무거워지고 글씨가 겹쳐 보이더래요. 저는 처음엔 식곤증이나 혈당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 식사 후 턱을 괴고 앉아 계시는 시간이 20분 이상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계속 목과 어깨가 긴장하니까 눈까지 영향받는 거였죠. 턱 괴고 싶은 느낌이 들면 양손으로 허리를 가볍게 펴고 10초만 심호흡해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어깨를 뒤로 젖히고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턱을 괸 채로 독서하거나 TV 시청하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해요. 문성환님은 이 습관을 고치고 나서 오후 눈 피로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턱을 괴는 편인가요?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것도 시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전신 혈류가 줄어들면 눈 주변 모세혈관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도 함께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눈물샘 기능이 떨어지고 각막 재생도 느려지면서 시야가 쉽게 흐려져요. 국내 노화 연구에서 전신 혈류가 낮을수록 시야 선명도도 떨어지고 눈 피로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71세 박윤호님은 다리와 어깨가 자주 뭉치면서 눈까지 피로해졌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저리고 낮에는 어깨가 뻐근하고 저녁에는 눈이 침침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대요. 손발이 차가운 편이고 혈압도 좀 낮은 편이셨거든요. 이럴 땐 누워서 발끝 당기기, 어깨 펴기, 가볍게 걷기 같은 것들이 도움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누운 채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펴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그 다음 일어나서 양팔을 위로 쭉 뻗고 기지개 켜듯이 10초 유지하고요. 그리고 집 안이나 아파트 복도를 5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것만 해도 전신 혈류가 20% 이상 개선됩니다. 너무 강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박윤호님은 이 루틴을 매일 하시면서 한 달 만에 눈 피로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요즘 몸이 쉽게 굽고 눈도 피곤해지는 느낌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작은 글씨를 피하는 습관도 시력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작은 글씨를 읽으려면 눈 근육이 힘을 써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걸 자꾸 피하면 그 근육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마치 다리를 안 쓰면 근력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생활 시야 관련 연구에서 가까운 거리 초점 훈련이 노안 속도를 늦추고 근거리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70세 장세훈님은 작은 글씨를 읽지 않다 보니 초점 전환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돋보기만 쓰면 되니까 편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돋보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 보게 되고
돋보기 도수도 계속 높아지더래요. 1년에 한 번씩 안경을 바꿔야 할 정도였어요. 하루 3분만 작은 글씨 읽기 훈련을 해보세요. 단 눈이 피곤할 때는 휴식을 먼저 취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문 하단 작은 기사, 식품 포장지 성분표, 약 봉지 설명서 같은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30초만 하고 점점 시간을 늘리세요. 장세훈님은 이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서 돋보기 의존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작은 글씨 읽는 걸 피하고 계신가요? 이제 이렇게 눈에 부담을 주는 요소들을 알았으니 다음 장에서는 실천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력을 되살리는 생활 실천법 완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따뜻한 눈 사우나예요. 이게 정말 효과가 좋은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수분 공급과 미세순환 개선에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눈 주변 혈관이 따뜻해지면서 확장되고 눈물샘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45도 정도의 수증기를 3분에서 5분 가볍게 쐬어 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큰 머그컵에 따뜻한 물을 담고 거기서 올라오는 수증기를 눈에 쐬는 거예요. 이때 컵과 눈 사이 거리는 최소 15c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 되면 오히려 자극이 되고 화상 위험도 있어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아서 수증기를 쐬다 보면 눈 주변이 따뜻해지면서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좋고요. 특히 아침에 하시면 하루 종일 눈이 편합니다. 여러분은 눈이 건조할 때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달걀 온찜질도 있어요. 이건 제가 정말 추천하는 방법인데 삶은 달걀의 잔열이 눈 주변을 부드럽게 데워줍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미지근하지도 않은 딱 좋은 온도를 오래 유지해 주거든요. 직접 접촉은 피하고 깨끗한 면장갑이나 얇은 수건 안에 넣어서 5분간 눈 위에 가볍게 올려두시면 돼요. 달걀은 갓 삶은 것보다는 3분 정도 식힌 게 좋습니다.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으면 적당해요. 눈 위에 올리고 편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세요. 이때 달걀을 살짝 굴려주면 눈 주변 여러 부위를 고루 데울 수 있어요. 5분 후에 달걀을 치우고 눈을 천천히 뜨면 시야가 한결 밝아진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방법은 집에서 따라하기 쉬울 것 같으신가요? 목과 어깨 스트레칭도 빼놓을 수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 긴장이 눈 피로로 이어지니까 이걸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시야 흔들림과 눈 피로를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어깨 열기, 고개 뒤로 살짝 젖히기 등 펴기 같은 동작들을 한 세트로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앉아서 양손을 깍지 끼고 위로 쭉 뻗으세요. 하늘을 향해 손바닥이 보이게 밀어 올리면서 10초 유지합니다. 그 다음 팔을 내리고 어깨를 뒤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앞으로 5회, 뒤로 5회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턱을 살짝 당기면서 고개를 아주 조금만 뒤로 젖혀보세요. 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시선만 위로 향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 자세로 5초 유지하고 다시 정면을 봅니다. 무리한 젖힘 동작은 절대 피하셔야 하고요. 목 디스크나 경추 문제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하세요. 이 스트레칭을 하루 3번만 해도 목과 어깨가 풀리면서 눈 피로도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자세를 고쳐 앉으시나요? 시니어분들께 특히 중요한 게 하부 승모근 강화예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거북목이 심해지거든요. 엎드려서 팔을 45도 들어 2초에서 3초 유지하는 동작인데요. 침대나 요가 매트에 배를 대고 엎드리세요. 얼굴은 바닥을 향하고 이마를 매트에 가볍게 대고요. 양팔을 몸통에서 45도 각도로 벌린 다음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어깨뼈를 등 중앙으로 모으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팔을 들어 올릴 때 엄지손가락이 천장을 향하게 하고요. 2초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10회 반복하세요. 허리에 부담을 느끼시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허리가 아니라 어깨와 등 힘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따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작은 글씨 3분 훈련도 꾸준히 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귀찮다고 안 하세요. 근거리 초점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신문이나 라벨, 전봇대 안내문, 약 봉지 설명서 같은 가까운 글씨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1분만 하고 점점 늘려서 3분까지 하세요. 읽을 때는 돋보기 없이 읽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흐릿해도 괜찮아요.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는 그 과정 자체가 훈련이거든요. 단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눈이 피곤할 땐 바로 중단하세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각 1분씩만 해도 효과 있습니다. 오늘 어떤 글씨부터 읽어보시겠습니까? 수면 자세를 조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엎드려 자면 눈 압력이 올라가니까 이걸 고쳐야 합니다. 눈 압력과 목 긴장을 동시에 줄여주거든요. 머리와 목이 자연스러운 선을 이루도록 작은 베개를 사용해 보세요. 베개 높이는 목 뒤 공간을 채울 정도면 적당합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면 척추가 틀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베개를 팔로 감싸 앉는 자세도 좋습니다. 급격한 자세 변화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한두 달 천천히 적응하세요. 처음엔 낯설어도 익숙해지면 훨씬 편하고 아침에 눈도 한결 맑아집니다. 자고 일어나면 눈이 더 피곤하신가요? 혈액순환을 돕는 가벼운 전신 운동도 매일 해보시면 좋아요. 발목 돌리기, 종아리 주무르기, 제자리 걷기만 해도 눈까지 혈류가 개선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각 10회씩 돌리세요. 그 다음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주무르고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TV 보다가 광고 나올 때 1분만 제자리에서 걸어도 혈류 개선에 도움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 전에 침대 옆에서 30초 제자리 걸음, 점심 먹고 설거지 후에 1분 제자리 걸음, 이렇게 틈틈이 하세요. 눈 주변 지압도 효과적인데요. 눈썹 안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3초씩 가볍게 누르면 피로가 풀립니다. 양쪽 눈썹 시작 부분 코뼈 옆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있죠. 거기를 검지나 엄지로 살짝 눌러주세요.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 기분 좋을 정도로만 압력을 주세요. 3초 누르고 3초 쉬고 다시 3초 누르기를 5회 반복합니다. 하루 3번 하시면 눈 주변 혈류가 좋아지고 피로가 풀려요. 다음은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며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눈 건강 상식을 바로 잡아 드렸습니다. 나이 들면 시력이 무조건 떨어진다는 생각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물론 노화도 영향을 주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생활 습관이에요. 잘못된 자세, 뻑뻑한 눈을 방치하는 습관, 작은 글씨를 피하는 생활이 시력을 더 빠르게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엎드려 자는 습관 하나만 봐도 그래요. 매일 밤 6시간에서 8시간씩 눈에 압력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이면 2000시간 이상 눈이 눌리는 겁니다. 턱 괴는 버릇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0분씩만 턱을 괴도 1년이면 180시간이 넘어요. 그 시간 동안 계속 목과 어깨가 긴장하고 눈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는 거죠. 혈액순환이 막힌 상태를 방치하면 눈물샘 기능이 떨어지고 각막 재생도 느려져서 시야는 점점 더 흐려집니다. 작은 글씨를 읽기 싫어서 피하다 보면 눈 근육은 더 약해지고 결국 안경이나 돋보기에 의존하는 시간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외출도 꺼려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삶의 질 전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본 분들 중에 이렇게 악순환에 빠진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따뜻한 찜질, 목과 어깨를 편안하게 하는 동작, 가까운 글씨를 잠깐씩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선명함이 살아나는 분들을 연구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눈 사우나와 자세 교정은 노안 속도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3분 동안 따뜻한 찜질로 건조함을 풀어주고
목과 어깨를 펴는 간단한 동작만 반복해도 눈 주변 긴장이 풀리면서 시야가 점점 선명해집니다. 3분 동안 작은 글씨를 읽는 훈련을 꾸준히 하면 초점 능력도 유지되고요. 수면 자세만 바꿔도 아침에 눈 뜨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1년 후, 2년 후 여러분의 시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70대인데 50대처럼 선명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따뜻한 찜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머그컵에 따뜻한 물 담아서 3분만 수증기 쐬어 보세요. 그것만 해도 건조함부터 확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낮에 한번 목과 어깨 스트레칭 10초만 해보시고요. 저녁에는 작은 글씨 1분만 읽어보세요. 이 세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눈이 침침해지는 아침 습관과 저녁 루틴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 10분 루틴이 다음 날 시야를 완전히 바꾼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